지난번에 이제 여러 번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사무라이의 시작은 가마쿠라 바쿠후가 열리면서, 이제 그 가마쿠라 바쿠후의 그 쇼군, 장군이죠, 그죠? 그 장군이, 천황과 거의 어찌 보면 좀 대등한, 형식적으로는 물론 당연히 이제 천황이 중심이죠, 형식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그 쇼군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 쇼군이 그 천황을 뭐 업수 여긴다거나, 천황에 대해서 비도덕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현실적인 권력은 쇼군한테 있다 하더라도 역시 그 의례적인 어떤 그런 그 권력은 텐노한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원적인 마치 그 서양 중세에 교황과 황제가 이렇게 양대 권력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 같은 그런 구도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여기 맨 앞에 나오듯이 1992년에 정의 대장군이 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에 의해 가마쿠라 바쿠후가 본격적으로 출발했다. 그래서 이른바 황제가 중심이 되는 그 공가, 뭐 조정, 우리처럼 이렇게 조정이라는 말도 쓰고, 조정에 나갔다, 조정. 그 다음에 이제 황가란 말도 쓰는데, 이제 공가란 말은 많이 썼죠. 그죠? 공가와 이제 무가. 가 이렇게 어떤 양대 세력으로 정립이 되죠. 그리고, 쇼군은 실질적인 중심이지만, 공가 쪽에서 만약에 본다면은 정식 명칭은 이제 정의대장군이죠. 정의대장군이죠. 여기서 이라고 하는 거는 그 동의할 때 그 이자죠. 동의민족 할 때 그 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랑캐라는 뜻인데, 오랑캐를 정벌하는 그런 그 의무를 띈 사람이 이제 정의대장군이죠. 그게 실질적인 쇼군이고. 근데 이때 오랑캐라고 할 때는 특히 그 도호쿠 지방, 동북지방이죠. 동북지방에 이제 호족들, 그러니까 지방 호족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북지방의 지방 호족들이 교토의 중앙정부에 대해서 어떤 반란을 일으키면은 그거를 제압하라는 목적으로 떠나보낸 그런 장군이 이제 정의대장군이죠.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동북지방이에요. 지금도. 오늘날까지도. 관동지방, 도쿄가 있는 관동지방이 있고, 오사카 교토가 있는 간사이, 관서지방이 있고, 그 아래쪽, 뭐 히로시마나 뭐 오카야마 있는 쪽은 중국이죠. 가운데 중국, 중국. 저 중국이 아니라 일본 내에서 이제 중국이라지,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 홋카이도고, 여기 조그만 섬 이제 시코쿠고, 그죠? 네. 휴슈고. 여기가 이제 관동, 관서. 여기가 이제 중국이죠. 히로시마, 오카야마 있는데, 여기가 이제 동부지방이에요. 이번에 쓰나미하고 원전 사고 난 그 지역이 이제 동북지방인데, 동북지방은 대대로, 외진 곳이지, 외진 곳. 그래서 원래 정의대장군은 저 동북지방의 어떤 아주 척박한 땅에서 보통 둔이라고 그래, 둔. 둔이라는 건 뭐냐면 중심 지역이 아니고 변방에 이렇게 아직 개간이 많이 안 된 척박한 땅을 둔이라지, 둔. 그래서 군대를 멀리 변방에 파견해가지고 군대를 배치하는 건 뭐라 그래요? 주둔시킨다. 주둔. 그게 둔자지.
여기 분을 맡은 사람이 이제 미나모토 요리토모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치력이 뛰어나서 한편으로는 자기가 거느리는 그 군사들한테 카리스마를 발휘함으로써 그 자신이 어떤 그 천황을 능가하는 권력자가 되는 동시에 그러면 이제 천황 쪽에서 볼 적에는 약간 반역자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황한테 자기가 그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또 어떤 명목적인 그 형식적인 자리도 부여받아요, 자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정치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실질적으로는 권력자가 되면서 황과로부터도 그걸 공인을 받으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바꾸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설치가 되죠. 그래서 이 정의 대장군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제 사무라이라고 하는 사는 산대 사는 공사할 때 사는 산대 무사죠, 무사. 또는 이제 이 시자란 요다가 쓰죠, 이거. 사무라이고 시. 그래서 이제 미나토모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무라이라고 하는 계층이 생기게 되는데, 사무라이라는 그 계층은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 그대로 무사, 말 그대로 전투를 하는 말하면 칼제비라고 하는 이제 그런 뉘앙스가 있고, 또 하나의 뉘앙스는 뭐냐면 자기가 부여받은 토지의 영주라는 게 뭐예요? 영주. 어떤 영토의 주인이죠. 어떤 영토의 주인이 영주지. 그러니까 서양으로 말하면 뭡니까? 서양 중세로 말하면 뭐예요? 서양 중세에도 영주라고 그러지, 그거 보고. 서양 중세에도 영주라고. 보통 나이트들이지. 기사들, 나이트들. 그 나이트가 큰 나이트, 작은 나이트들이 이렇게 충성맹세를 하지, 이렇게. 충성맹세. 오마주 하지, 오마주. 지금도 왜 우리가 책 쓰고 누구 앞에다가 왜 헌사를 붙잖아. 누구 오마주 누구. 그래서 영주야, 영주. 서양에서 말한 영주보다는 일본의 영주들은 조금 더 규모가 작지, 그러니까. 서양의 영주 그러면 이렇게 큰 성이 있고 뭐 이렇게 좀 약간 규모가 있는데, 이제 일본의 영주는 뭐 그렇게 약간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로 말하면 지방 지주 정도? 뭐 그런 향촌의 지주 정도. 그런 느낌이지. 그리고 이제 영주 중에서 서양의 나이트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영주 중에서 좀 한 현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 영주들 중에서 이제 그 대장, 큰 규모가. 다이묘라고 하지, 다이묘라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말하자면 해당하는 게 선비지, 선비. 한국은 선비고, 일본은 그 사무라이고, 그래서 한국은 문치, 문의 나라고, 문. 뭡니까, 일본은 무의 나라지, 무. 사무라이, 무. 그래서 우리가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이 물러났을 때, 김영삼 씨가 대통령 될 때 뭐라고 불러서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때? 문민정부단. 문민정부단.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문이라는 게 굉장히 한국인한테는 중요한 가치야, 그게.
절대로 문은 문 위에 쓸 수 없어. 문이 그게 상위 가치야.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제 지금은 물론 다르지만 적어도 하여튼 적어도 그 사무라이 시대에는 무가 최고의 가치지.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양반이 팔을 걷어붙이고 농민들하고 같이 뭐 땅을 개간한다는 건 거의 상상이 어려운 일이지. 아주 지방에 진짜 그 작은 뭐 영주 그건 뭐 혹시 모르겠지만 제법 되면 이제 자기의 신체를 그렇게 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그 체면을 차리는 이제 그 양반 그 문화인데 일본 사무라이들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서양도 그렇고 그 일을 해요. 그 영주들도 뭐 밭 갈고 또 영주 부인은 음식 만들어서 같이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약간 더 그 섬이나 가깝지 조금 더. 그리고 이제 이 가마쿠라 바쿠후를 연 그 요리토모는 그 헤이카 모노가타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설이 있죠. 헤이카 평가. 헤이카 모노가타리라고. 모노가타리는 이제 이야기지, 이야기. 물어. 그래서 그 헤이카하고 이 원가도 유명한 집안이죠, 이게. 원가. 평가, 원가, 헤이카, 원가. 이 원가는 그 어디 나옵니까? 원. 그 원시무로, 겐지모노가타리라는 그 유명한 소설이 있지. 원시무로라고. 9세기 정도의 그 여류 작가가 쓴 거지. 시키부라는 그 여류 작가가 쓴 그 원시무로라는 일본의 최고의 가장 최초의 여류 소설인데 한문으로 안 쓰고 히라가나 가나로 써가지고 일본들이 엄청 사랑하지 그거 갖고. 그런데 이제 이 두 지방이 싸운 게 뭐냐면 원평. 그래서 이게 겐시고 이게 헤이시인데 그래서 겐헤이인데 이게 발음이 이제 겐페이가지 겐페이. 당구 칠 때 겐페이. 여학생들은 잘 모르겠고요. 당구 칠 때 편먹고 싸우는 게 있어요. 편먹고 이렇게 싸우는 게. 그거 뭐 겐페이 친다 그래 겐페이 친다. 그게 여기서 겐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면 교토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계속 이렇게 아마 혹시 기억하시는 일 텐데 가면은 주위에 보세요 한번. 가게들 보면 이렇게 위에 동그라미가 쭉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검은 게 있고 흰 게 있고 이런 식으로. 모르는 사람이 이거 바둑알이라고 그러지. 모르는 사람은 바둑알이 아니야. 이게 겐페이 치는 걸 만들어 놓은 거야. 서로 이렇게. 그래서 이 둘이 막 싸우는데 이 헤이카라는 이 유명한 집안에 대한 얘기가 헤이카 모노가타리야. 평감으로. 여기에도 이제 이 요이토모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바쿠가 크게 이제 세 바쿠지. 그러니까 두 번 크게 바뀌었는데 처음에 이제 가마쿠라 바쿠가 나타나고 두 번째 등장한 바쿠가 이제 뭡니까 무로마치 바쿠요. 무로마치 바쿠가 유명한 집안이 이제 아시카가 집안이지. 아시카 집안. 모노노케 히메라는 영화 있지? 아니메지. 누구지? 유명한 감독. 감독이 누구지? 미야자키라는 그 감독이 만든 건데, 모노노케 히메를 보면은 늑대 집단 있고 이쪽 인간 집단이 막 싸우잖아. 막 싸우는데 그 중간에 이제 남자애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중계를 하지, 이렇게 이렇게 화해를 시키는 구도인데, 그 남자애가 바로 이 집안 아니야. 그 남자애가 거기서 몰락한 귀족의 후예로 나오는데, 그 집안이 아시카가 집안이야, 아시카 집안. 그래서 무로마치 시대는 이제 아시카가. 그 다음 이제 에도는 이제 다 알듯이 도쿠가와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세 번 막구가 이어지죠, 그죠? 예.